사장의 마음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다. 이 말은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비유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에서 제대를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당시의 나이로 봐서는 큰 실패를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업하시는 환경이 영향을 미친 탓인지 늘 사업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작은 사업을 실패하고 불안한 생각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사직을 하고 한 번 더 사업을 시도했지만 또 한 번 더 큰 실패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족이 큰 위험에 빠졌고 저는 인생의 거칠고 험한 밑바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경험이 제 안에 언젠가는 다시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 같은 것을 심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저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언제나 경영자의 시각으로 회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해지고 임무를 맡을 때마다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기억하기에 그런 이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사의 일을 늘 내 일처럼 몰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조직에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임원이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안정에 이르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오르는 일도 겨우 1% 남짓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미래는 저에게는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수시로 맴돌던 시기, 저는 약 1년 정도 깊은 혼란과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각은 계획을 만들고 계획은 실행을 이루며 실행은 성과를 만든다. 이 간단한 문장은 지금도 제 삶을 움직이는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정하고 나니 과거의 크고 작은 실패들은 제게 있어 모두 값진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의 실패들 덕분에 무언가 생각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해졌고 계획을 세울 때는 지속 가능한 실행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었으며 실행에 있어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많은 연구와 경영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 계획, 실행, 성과의 순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단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장의 마음이며 진정한 주인의 의식이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 비로소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전에 이미 사장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창업에 실패한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의 지인이 알고 있는 한 부부는 남편의 퇴직금 전부를 투자해
오랜 준비와 숙고 끝에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가게는 적자에 허덕였고 부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생활은 퇴직 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게 한쪽에 힘없이 앉아있는 아내와 전화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암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실패는 결코 준비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장의 마음이 아닌 사장의 역할만 흉내낸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은퇴 즈음에 이르게 되면 이미 체력적으로도 에너지도 그리고 회복력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대한 시장과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장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장은 가장 먼저 쓰러지는 법입니다. 어쩌면 가장 손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같은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60세 이상 인구 약 300만 명이 생계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주는 현실감은 참담했습니다. 기사 속의 수많은 이들과 달리 저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새삼 느끼며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사장이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저는 어떤 환경과 위치에서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은퇴 후 삶의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 안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이라도 사장의 눈으로 보고 사장의 책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사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삶이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이 영상은 알렉스 부동산 금융투자연구소를 경영하며 책 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에세이 다음 편의 청취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